가장 쉽게 베이직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패션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일본 출신의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는 겁니다. 이 시국 브랜드로 낙인 찍혀 국내에서 잠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금 사랑받기 시작하고 있는 유니클로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죠. 과연 유니클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74년 타다시 하나이에 의해 탄생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유니클로. 재미있게도 이 브랜드의 원래 이름은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였습니다. 조금은 긴 이름 덕택에 고객들이 불편해하자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유니크 클로딩을 줄여 유니클로로 바꾸려고 했죠. 그러나 법인 등록 시 담당자의 실수로 스펠링을 잘못 등록했는데 실수로 등록된 이름이 오히려 더 독창적인 느낌이 들어 브랜드 이름을 아예 유니클로로 바꿨습니다. 유니클로 하면 빨간색 로고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유니클로의 로고는 지금까지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의 로고, 1991년의 유니클로 로고, 그리고 현재의 로고입니다. 지금이야 스파 브랜드의 대표격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유니클로가 이 생산 방식을 도입한 것은 1997년으로 그닥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원래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던 유니클로는 미국의 의류 브랜드 갭이 사용하던 생산 방식을 채택해 지금의 의류 생산 및 판매 방식을 완성했지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해 가격을 낮추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던 겁니다. 이 모델은 다른 브랜드들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성공했고 머지않아 유니클로는 세계에서 사랑받게 될 수 있었죠. 덕분에 회장 타다시 하나이는 일본에서 한동안 가장 부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에 밀려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완전 실력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능력만 있다면 임원으로도 진급 가능합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십만 벌의 옷을 개고 수만 번 매장 청소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UMC라는 공채 방식을 통해 기존의 기업이 중시하던 학벌, 국적, 성별, 나이 등은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해 승진시킵니다. 유니클로의 고객 서비스는 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다른 옷을 가져다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면 가져다 주며 본인이 원하는 옷의 재고를 확인하고 싶다면 직원에게 가서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직원들이 고생이네요. 유니클로는 1년 내내 세일을 진행합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뭔가는 하나씩 꼭 세일이 진행 중이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국내 기업 중에 유니크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고물품 거래 시 안전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일본 출신의 유니클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니클로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일본 올림픽 유니폼을 담당했습니다. 스파 브랜드로 변신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본 올림픽 팀 유니폼을 담당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건 이걸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테니스 선수들인 조코비치, 페더러와 니시코리 등은 유니클로 스폰서 경험이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유럽에서 인기 있다는 점을 착안해 유럽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죠. 창립자 타다시 하나이는 놀랍게도 유니클로를 패션 기업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니클로에서 로봇이라도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본어로 유니바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유니클로 입은 걸 들켰을 때 부끄럽다는 뜻인데 일본 본토에서는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입는 옷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나온 말이죠. 베이직한 아이템을 판매하지만 그럼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런 이미지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니클로가 다양한 브랜드 및 디자이너, 유명 인사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니클로라는 브랜드의 숨은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르메르부터 질샌더와 마르니 같은 인물들 그리고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전략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클로의 모기업은 패스트 리테일링입니다. 이 회사가 소유한 브랜드는 유니클로뿐만이 아니라 저가 브랜드 지유, 미니멀함으로 유명한 띠어리, 데님 제품으로 유명한 컨템 브랜드 헬무트랭 등도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부르기엔 규모가 작지만 이 정도면 알찬 것 같네요. 여러 이유로 위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유니클로는 순항 중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축소로 어디에나 있던 유니클로를 찾아보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졌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니클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스페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투, 무적함대, 종이의 집 등이 아닐까요? 아마 패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스페인 출신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자라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나 H&M과 함께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자라는 패션부터 홈인테리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의 유행과 트렌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과연 자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75년 아만시오 오르테가와 그의 아내인 로잘리아 메라가 창립한 자라는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 최고 규모의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63년 인디텍스라는 의류 공장을 만든 오르테가는 여러 경험을 통해 재고를 쌓아두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각 제공하는 것이 더 성공적이라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자본이 생기자 자신이 생각하던 패션 브랜드의 매장을 열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1975년 자라가 탄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인디텍스와 자라를 통해 오르테가는 갑부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자라는 원래 스페인어로 사라라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자라는 영어식이죠. 덕분에 거북이를 닮은 이 동물이 연상됩니다. 참고로 자라라는 이름은 영화이자 소설인 그리스인 조르바로 붙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브랜드의 이름이 조르바가 될 뻔했지만 누가 먼저 등록한 관계로 자라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자라도 처음부터 지금의 명성을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에서 내놓는 제품들의 트렌드를 캐치해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는 것이 자라의 사업 모델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오르테가는 여기에 빠른 속도로 제품을 내놓는 패스트 패션을 더했습니다. 덕분에 1980년대 초반부터는 젊은 소비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으며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 해외로 진출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자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라의 매장은 전 세계에 2,000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 중 가장 크기가 큰 곳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다고 하니 스페인 여행을 간다면 한 번쯤은 털러 갈만 하겠습니다. 자라에서 자주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라 제품 중 많은 제품들이 재고가 없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는 사람들이 본인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더 원하게 되는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의 일종이죠. 한때 허니버터칩 대란이 일어났던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네요. 대부분의 의류 브랜드는 규모가 커지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죠. 하지만 여전히 자라는 제품 생산의 반 이상을 본토인 스페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라에는 다른 패션 기업과는 다르게 특별한 디자이너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라 디자인을 변경해주는 팀입니다. 고객들이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출과 관련된 빅데이터입니다. 어떤 것이 잘 팔리고 어떤 것이 안 팔리는지를 한데 모아 디자이너들에게 데이터를 편집해 보내주면 디자이너들이 잘 팔리는 디자인의 옷을 참고해 새로 디자인을 진행하죠. 스파 브랜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렴한 가격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자라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의 속도인데요. 제품이 디자인되어 생산되고 매장에 깔리기까지 1주에서 2주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1년에 출시되는 제품들이 12,000여 개 정도이며 생산되는 물건의 수는 1년에 전체에 8억 개에 이릅니다. 평범한 브랜드들이 반기에 한 번 있는 컬렉션을 준비하느라 6개월 이상을 소모하는 것에 비하면 가히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라는 의외로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미디어에 광고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하면 말이죠. 대신 자라는 독특한 마케팅 방식을 채택했는데 바로 럭셔리 브랜드의 매장 근처에 매장을 내는 겁니다. 자라라는 브랜드의 지향점 자체가 침 럭셔리, 즉 저렴한 가격에 명품 스타일의 옷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니 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타겟층으로 잡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죠. 자라는 세일을 6월과 12월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대부분은 세일이 시작되자마자 제품이 모두 빠져나가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선 맘에 든다 싶으면 사놓고 보는 겁니다. 자라는 30일 동안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환불해도 됩니다.
참고로 세일 때나 평소에나 상태가 좋은 상품을 받아보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깨끗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 그리고 스페인 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자라.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트렌디한 디자인과 빠른 생산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덕택에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스타일이 비슷해지고 있고, 자라 같은 브랜드가 등장해 제각기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앞으로 자라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과거에는 동대문과 온라인 쇼핑몰이 저렴한 옷을 판매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스파 브랜드로 불리는 회사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웨덴 출신의 H&M인데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 2022년 9월 기준 경쟁 업체들을 모두 누르고 패스트 패션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죠. 자라와 마시모두띠 등을 보유한 스페인의 인디텍스와 함께 스파 브랜드의 양대 산맥으로 취급되는 흐엠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H&M은 1946년 엘링 페르손이 스웨덴 바스테라스라는 도시에 헨네스라는 여성복 가게를 오픈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헨네스라는 단어는 스웨덴어로 그녀의 것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여자 옷 판다는 뜻이었겠죠. 2년 후 페르손이 모리츠 위드포르스라는 사냥용 의류 및 낚시용품 판매 기업을 인수했고, 여기서 만드는 남성복을 팔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가게의 이름은 두 가게의 이름을 딴 헨네스 앤 모리츠가 되었고, 이게 H&M이 된 겁니다. H&M에는 매우 특이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매장을 오픈할 때 직원들이 오픈하는 기념으로 고객들과 기자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전통이네요. 물론 국내도 예외는 없죠. 이 정도면 환상의 똥꼬쇼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해외와 국내의 번화가에 위치한 웬만한 쇼핑몰이나 거리에는 H&M이 입점해 있는데요. 2019년 2월 기준 전 세계에서 1420개의 매장이 있으니 당연히 그럴만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에서 H&M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재밌게도 본국인 스웨덴이 아닌 미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어 가장 많습니다. 원래 매장 수로 2등은 중국이었지만 중국 내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많이 감소했고, 덕분에 매장 수가 5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줄어든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자라나 망고 같은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들은 디자인부터 제작, 매장 입점까지 1, 2주면 충분할 정도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겠죠. H&M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의 사이클은 보통 6개월 주기로 순환하는데요. SS 시즌과 FW 시즌 각각을 준비하는데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H&M은 하나의 제품이 기획 구성부터 생산, 유통의 과정을 거치는데 2주면 충분하죠. 간만에 매장을 방문하면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H&M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온라인에서 산 물건이 매장에서 환불이나 교환이 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 상품은 반품을 하고 싶으면 반품 양식을 작성 후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을 매장에서 반품할 수 있는 자라나 에이세컨즈, 망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H&M에 헌옷을 기부하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2013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쓰레기를 줄이고 브랜드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H&M이 아닌 어떤 브랜드의 옷이라도 매장 직원에게 갖다 주면 심사를 거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흐엠무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모기업인 H&M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코스, H&M 홈과 아르켓을 비롯해 애너더 스토리즈, 위크데이 등의 브랜드 등이 그 주인공이지요. 이 회사가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을 줄은 모르셨겠죠.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유리천장 때문에 좌절하죠. H&M은 적어도 여성에게 유리천장은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 이사회의 멤버 12명 중 7명이 여성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들이 피나는 노력을 거쳐 해당 자리에 올라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당시 모든 이사회 중역들은 백인이었다는 점인데요. 남녀 차별은 해결했지만 인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 같네요.
H&M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콜라보레이션이죠. 저렴한 스파 브랜드지만 온갖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명품 느낌의 제품을 써볼 수 있게 했던 H&M이었는데요. 콜라보했던 브랜드만 살펴보자면 랑방과 스텔라 맥카트니, 피터 앤 롤프, 꼼데 가르송, 베르사체, 마르니, 발망, 알렉산더 왕 등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명품 브랜드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죠. H&M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는 2022년 9월 기준 아쉽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진 못합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H&M에 눈길을 주지 않는 편이죠. 다른 스파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H&M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더 확실해지는데 원인은 H&M의 한국화 실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H&M은 평소에도 저렴하긴 하지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만약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다면 가격 택의 바코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택 부분을 확인하면 두꺼운 글씨로 숫자가 하나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H&M은 크게 9개의 시즌으로 나누어서 옷을 출시하는데 이 시즌을 나타내는 숫자가 다른 옷들보다 빠르다면 곧 할인이 들어갈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불과 십수년 만에 빠르게 성장한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매장을 방문해보면 미니멀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의 옷이 넘쳐나고 이 옷을 사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바로 스웨덴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H&M의 자회사 코스입니다. 최근에는 발에 채이는 게 스파 브랜드인데 유독 코스는 그 중에서도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1호 매장을 낸 아르켓과 여성 패션 브랜드 애나더 스토리즈도 이미 입소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도대체 이 브랜드들 뭐가 그리 특별하길래 사랑받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와 아르켓 그리고 국내에 입점해 있는 애나더 스토리즈는 H&M의 자회사입니다. 세 브랜드 모두 최초로 매장이 오픈된 도시에 런던이 꼭 포함되어 있죠. 스웨덴 브랜드가 런던에서 첫 매장을 오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이 시장조사 결과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시장이라거나 혹은 런던이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같은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H&M 그룹이 런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각 브랜드들은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컬렉션즈 오브 스타일즈라는 뜻을 가진 코스의 경우 두 단어로 브랜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그리고 미니멀리즘이죠. 코스에서 내놓는 옷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미니멀하며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는 소위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옷들입니다. 또한 스파 브랜드답지 않게 퀄리티도 꽤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제품의 가짓수는 더 적어졌지만 H&M보다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아르켓은 코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미니멀한 컨셉이라는 건 비슷하지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제품,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 스타일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국내에 매장이 없었을 시기부터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구매했던 브랜드였고 더현대 서울에 1호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폭발적인 매출을 올렸죠. H&M이 저퀄로 욕을 많이 먹는데 아르켓은 이런 부분을 상쇄시켜주는 브랜드입니다. 애나더 스토리즈는 2013년 H&M에 의해 창립된 여성 의류 브랜드입니다. 처음 시작도 파리나 런던 같은 세계의 소수 대도시들이었고 지금도 매장 수가 H&M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원래 H&M 그룹 내의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폭넓게 판매 중이죠. 가격대는 H&M과 코스의 중간 지점이며 H&M과는 다른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현재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H&M이라는 브랜드에서 한 번에 다 내면 되지 왜 자꾸 브랜드를 만드는 걸까요? 모기업인 H&M은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H&M의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고객층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새로운 브랜드를 내는 겁니다. 특히 아르켓의 경우 H&M의 매출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판매 전략을 변화해 내놓은 브랜드입니다. 아르켓은 의류뿐만 아니라 타사 브랜드 제품, 생활용품, 카페테리아 등을 결합시켜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서 매장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죠.
국내 매장이 처음 오픈했을 때 확실히 커피는 맛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십수년 동안 코스는 확실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아르켓과 에나더 스토리지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기업인 H&M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스나 아르켓, 에나더 스토리지 덕분에 어느 정도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었습니다. H&M의 미래는 국내에서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 브랜드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세 브랜드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Gap was 사업가인 founded in San 도널드 피셔와 그의 Francisco by 아내 도리스가 businessman Donald Fisher and his 63,000달러를 wife 모아 Doris 샌프란시스코에서 with 창립한 갭. $63,000. 어느덧 50살을 Now over 넘긴 이 54 브랜드는 years old, 이제 많은 the brand 사람들에게 is 편하게 beloved by 입을 수 many 있는 for its 옷으로 comfortable 사랑받고 clothing.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While prices 가격이 are higher 비싼 in 편이지만 Korea than 그럼에도 가격이 overseas, 저렴한 it's 건 부정할 수 undeniably 없는 affordable. 사실이죠. 작은 How did 가게로 Gap, 시작한 갭은 which started 도대체 as a 어떻게 small 40개국이 store, 넘는 become a 나라에서 beloved 사랑받는 brand in 브랜드가 over 40 되었을까요? countries? In 1969년 1969, Don Fisher, 40대였던 돈 then 피셔는 40 years old, was a real 부동산업자였습니다. estate agent. 우연한 기회에 청바지를 He 사기 happened to 위해 stop by 리바이스에 들른 Levi's to buy a 그는 pair of 자신에게 맞는 jeans and 사이즈의 realized 청바지가 they 없는 didn't have 것을 a pair 깨닫게 in his 되었죠. size. 그는 누구나 자신의 He 몸에 started 맞는 Gap with the 청바지를 idea 입을 수 that 있게 anyone should be 해야겠다는 able to wear 생각으로 jeans that 갭을 fit them. 시작하게 됩니다. The problem 문제는 was 그가 that because he was a real 부동산업자였기 estate 때문에 agent, 의류 사업을 he 해본 had 적이 no 없었다는 experience in the 겁니다. medical business. 그래서 피셔 부부는 So, 리스크를 to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 risk, the 자신들이 Fishers 가지고 있던 used some of 부동산의 their real 일부분을 estate to 활용해 open 갭의 Gap 첫 매장을 stores. 오픈했죠. 꼭 Isn't 먹고 this the 알먹고는 case when 이런 you 게 get what you 아닐까요? pay for? 매장을 When they 오픈한 first 초기에는 opened the 자체적으로 store, they 청바지를 couldn't 만들 make 수 their own 없어서 jeans, 갭은 so 다른 they had 청바지 to sell 브랜드의 products 제품을 from 가져다 other jeans 팔았습니다. brands. But as they 하지만 gradually 점점 accumulated 노하우가 쌓이게 know-how, 되면서 they started 자체적으로 making and selling 청바지와 jeans, 티셔츠, t-shirts, 맨투맨과 후드 등을 sweatshirts, 만들어 and 팔았죠. hoodies in-house. 그 As a 결과 result, 갭은 이미 Gap became the 1991년 second 리바이스 highest 다음으로 selling 매출이 American 높은 brand 미국 after 브랜드가 Levi's in 되었습니다. 1991. 도널드 It 입장에서는 must have been a 리바이스를 shame 못 for 이기는 게 Donald 한이 not to be able 되겠지만 to beat 오래된 Levi's, 역사의 but it's 근본 not easy 브랜드를 to beat a 이기기는 brand 쉽지 with a 않죠. long history. 돈과 Don and 도리스는 Doris 갭 매장을 established a 운영하면서 few 몇 가지 rules while 규칙을 running the Gap 세웠습니다. store. The 재고는 rules 빠르게 included 채워질 것, replenishing 가격은 inventory 합리적으로 quickly, 유지될 것, 잘 keeping 팔리는 prices 제품은 잘 reasonable, 보이는 곳에 displaying 진열하고 popular 같은 items in 모델이라고 prominent 해도 locations, 시간차를 두고 and 다른 selling 색상과 different colors 사이즈를 and 판매할 sizes 것 of the 등이 그 same model over 내용입니다. time. 여전히 These 갭 rules are 매장에서 이 still 규칙은 followed in 지켜지고 Gap 있죠. stores. 갭 매장에서 There's a reason why 후드티가 제일 hoodies 눈에 are the 잘 most 들어오는 eye-catching 이유가 in Gap 있었네요. stores. The strategy 사람들의 Gabby 시선을 adopted 끌기 in the 위해 early 브랜드 days of 초기에 the brand 개비택한 to 전략은 attract people's attention 어그로였습니다. was aggro. 무슨 What do you 소리냐고요? mean? They placed 신문이나 eye-catching 잡지에 사람들의 advertisements 이목을 in 끌기 위해 newspapers and 눈에 띄는 magazines to 광고를 attract 배치했던 people's 겁니다. attention. These 갭이 오픈했던 advertisements in the 초기 early days 이런 of Gabby 광고들은 were 꽤나 quite innovative and 혁신적이었고 faithfully 브랜드를 fulfilled the 사람들에게 original 알리는 purpose of 광고 본연의 advertising, 목적을 which was to 충실하게 introduce the 이행했죠. brand to people. 브랜드를 While they were 알리는 데는 certainly 확실히 successful in 성공했지만 promoting the 어그로성 brand, 내용 the 때문에 aggro 신문을 보는 content led to 사람들이 a huge 엄청난 number 항의 of 전화를 complaints 하기도 from 했습니다. newspaper readers. 갭하면 What comes 여러분은 to 무슨 mind when 생각이 you think of 떠오르시나요? Gabby? 깔끔하고 Doesn't 단정하게 clothing that 입을 are 수 neat 있는 and tidy, 그러면서도 yet 가격은 reasonably 합리적인 priced, 것들이 come 떠오르지 to mind? 않나요? 이런 갭의 This Gap 이미지는 image began to take 1980년대부터 hold in the 확립되기 1980s. 시작했습니다. At the 당시 time, 유행은 꽤나 the fashion 자극적인 trends 부분이 were 없지 quite 않아 있었는데 provocative. 갭은 But 이런 Gap 옷들과는 distanced 거리를 itself 두고 from these 단정한 trends and 옷들을 began 만들기 producing neat 시작했죠. clothes. 잘 안 팔릴 Despite 거라는 concerns that they 우려와는 wouldn't 달리 sell 갭은 well, 깔끔한 Deli 옷들을 Gap's 만들면서 sales 매출이 4배나 quadrupled by producing 상승했습니다. neat clothes. 오늘날 Nowadays, 단정한 옷을 it's 사는 not 것은 hard to 어려운 wear 일이 neat 아닙니다. clothes. You 그냥 can just go 괜찮은 to a 스파 decent 브랜드에 spa 가서 brand 적당한 and pick 가격에 out 옷을 reasonably 골라오면 priced 됩니다. clothes. But 하지만 back in 갭이 시작되었던 1969, 1969년 when Gap 당시에는 started, 원하는 finding 옷을 the 사는 clothes 일이 you 꽤나 wanted was 어려운 quite a 일이었죠. challenge. There 갭이나 weren't many 유니클로, places like Gap, H&M처럼 한 번에 모든 Uniqlo, 옷을 or 구매할 수 있는 H&M where you 장소가 could buy 많지 않았던 everything in one 겁니다. place. Thanks 꽤나 to Gap, 오래전에 which 장사를 started 시작한 its 갭 business 덕분에 quite a while 미국인들은 ago, 원하는 Americans 스타일을 could choose the 골라잡아 입을 styles 수 they wanted 있었습니다. and wear them. 당시에는 이런 This was a 방식이 new 새로운 approach at the 방식이었죠. time. Do you wear 면바지 자주 cotton pants 입으시나요? often? 비즈니스 Those who 캐주얼을 mainly 주로 wear 입거나 business 단정한 casual or 패션을 like a neat 좋아하는 fashion 분들은 are 아마 probably 면바지, very familiar 뭉치는 with 팬츠와 cotton 매우 pants or 친하실 chinos. 겁니다. 갭은 이 Gap 면바지를 made cotton pants 1990년대 a hip 힙한 item in the 아이템으로 만들어 1990s. 놓았습니다. The 1990년대 advertisement 당시 of the 티셔츠와 1990s 면바지를 입고 featuring young 춤추는 people 젊은 세대가 dancing in 등장하는 t-shirts 광고를 and cotton 보여주면서 pants 고리타분한 completely 친노 changed 팬츠의 the image 이미지를 of 완전히 cotton pants that had been 바꿔놓았습니다. worn out. It is said 덕분에 that 당시 cotton 미국의 pants 젊은 sales 층 사이에서 increased among 면바지 young people 판매량이 in the United 증가했다고 States 하니 at the time, 정말 so 적절한 you can say 광고였다고 that 할 it 수 was a very 있겠네요. appropriate advertisement. 갭의 Gap's 로고, logo it is a 심플하지만 logo 확실한 that is simple 아이덴티티가 but 있는 has a clear 로고입니다. identity. 여러 번의 After 변화를 several 거쳐 changes, 현재처럼 it became 하얀색 the 글자가 current 파란색 logo with 박스에 white 들어간 letters in 로고가 a blue 되었죠. box. 그런데 이 로고, But
Did you 원래는 know that this 없어질 logo was 뻔했다는 걸 almost 알고 eliminated? 계시나요? 2010년 2010, 앱은 박스의 Gap 크기가 introduced 작아진 a logo 로고를 with a smaller 선보였는데 box 사람들이 이 size, 로고를 별로 but people 좋아하지 didn't like 않아서 it very 다시 much, 현재의 so they 로고로 reverted to the 되돌렸습니다. current logo. 그리고 And 이 this 로고는 logo 최근에 한 번 recently 더 underwent another 변화했습니다. 물론 transformation 원래의 while 남색 retaining 박스와 the 하얀색 original navy 글자는 box and 유지하면서 white 말이죠. letters. 무슨 What do you mean? 소리냐고요? It's 바로 because of the 카니의 이지와의 collaboration with 콜라보 Kanye 때문입니다. West and Yeezy. 갭이라는 글자 대신 Instead of 이지라는 Gap, 글자가 it says 들어가 Yeezy. 있습니다.
Gap 갭은 has 확실히 꽤나 certainly been quite 성공했습니다. successful, 미국을 becoming one 대표하는 of 브랜드 중 America's 하나가 most 되었으니 iconic 말이죠. brands. 이 성공에 힘입어 This success has allowed it to 1980년대부터 acquire 바나나 sub-brands 리퍼블릭이나 like Banana 올드네이비 같은 Republic and 하위 Old 브랜드를 Navy 보유할 since 수 the 있었고 1980s, 이후에는 이 which have been the 브랜드들이 driving 갭성장의 force behind 원동력이 Gap's 되어 growth. 왔습니다. However, 하지만 sales have been 2013년부터 declining 계속 since 매출이 2013, 감소해왔고 and as if 업체는 nothing had happened, 덕심적으로 sales 2020년 plummeted in 1분기에 the first 매출이 quarter of 급하게 영업 2020, 손실이 resulting in an 발생했죠. operating loss. 갭이 There was even 망한 것 talk that Gap 아니냐는 was 얘기까지 doomed, but 나왔었는데 fortunately, 다행히도 a 무너져가는 hero 갭을 has 구출할 emerged to 영웅이 save the crumbling 등장했습니다. Gap. Isn't 그 that 영웅 hero the 때문에 reason 더 for its 망한 거 further downfall? 아니냐고요. Anyway, 어쨌든 that was 당시에는 the case at the 그랬습니다. time. 바로 It was 카니에 Kanye 웨스트죠. West. 그와 The news that 10년짜리 they had 계약을 signed a 맺었다는 10-year 뉴스만으로 contract with 갭의 him 주가는 sent Gap's 상승하기 stock price 시작했는데요. soaring. 옷을 However, the 마대자루에 company 널어놓고 sparked 파는 controversy 등의 with its 괴상한 bizarre 판매 sales 전략으로 tactics, 논란을 such as 낳았고 selling 카니와 clothes in 관련된 burlap sacks, 문제까지 and the issues 거론되면서 surrounding 갭은 Kanye 결국 카니를 eventually led to 손절하기에 Gap's decision to 이르렀습니다. cut ties with Carrie. 과연 In this 여러 위기가 situation where 겹친 several 상황에서 crises are 갭은 이를 잘 overlapping, 모면하고 will Gap be able to 미국을 대표하는 navigate this 브랜드로 and 계속 remain a 남아있을 수 representative 있을까요? American brand?